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4일간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 한 해 모든 회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본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예산안 8건, 조례안 25건, 동의안 13건, 계획안 2건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심철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총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의 정책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5개 상임위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534건, 제안사항 260건으로 총 79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 예산안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밤샘 개수 조정을 거친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60억 원이 감소한 6조 9,042억 원이며 서봉 수상 레저 기반 조성 등 67개 사업에 대해 136억 7천만 원이 감액되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43개 사업에 대해 67억 6천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57억 원이 감소한 2조 6,818억 원이며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등 31개 사업에 대해 67억 2천만 원이 감액되고 대한교육위탁운영 지정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21억 4천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광주광역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04억 원이 감액된 7조 4,200억 원이며 시정 주요 시책 용역 등 2개 사업에 대해 5억 5천만 원이 감액되고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28억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또 시교육청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43억 원이 감액된 2조 8,596억 원이며 동부교육지원청 만 3세에서 5세 무상교육비 중 교육과정비와 방과 후 과정비에 대해 17억 5천만 원을 동일목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의결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야간관광진흥 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 등 15건, 총 2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3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계획안 2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 1건, 5.18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을 의결하고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 소식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병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에서 후보자가 환경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성을 갖기 위한 학위 취득이나 관련 분야 연구가 없고 광주시 미래환경 문제에 대한 잠재적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 및 시책 전반의 흐름을 빠르게 판단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내재되어 있고 무난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IMF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이 줄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 속 새 예산 심의는 사전 절차가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에 대한 삭감을 원칙으로 아낀 재원이 청년과 노동, 미래 가치를 위해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엔 입법 평가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께 힘이 되는 조례를 더 많이 발굴해 우리 9대 시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희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 등에 따라 풍수의 규모와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풍수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 배뇨관리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뇨 관련 감염 등을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위한 사회적 총체 중 하나인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지도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생활체육 지도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광주에는 41개 스포츠클럽과 8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 시민의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광주 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고제 복구판을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1호선의 공사 때도 도시철도 1호선의 공사 때도 고제 복구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제 사용 시 예측 가능한 예산 절감액은 2호선 2단계 기준 시 승소 시 140억 원, 업체 승소 시 420억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제를 사용할 경우 추가 예산 소용 없이 이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고제 사용으로 절감된 140억 혹은 420억 원은 우리 시 어떤 국, 아니 어떤 과의 1년 살림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교육청이 2021년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을 타학군으로 배정할 때 본 의원은 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안전상의 이유 및 건국 양산 신용동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학생 통행에 관한 기본 구상을 해야 하는 교육청이 학교군 외 통학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학교를 배정받은 후 알아서 통학하라는 태도는 행정의 안일함 위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긴급 안내 문자 발송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에게 갈 피해 요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둘째, 상수도관 공사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반복되는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 원인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사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도 마련돼야 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 중심 일극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다극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광주 전남북 3주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에 더해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 이론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석학과
필요하다면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토대가 기후도시 광주에서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 지원 사업도 확대하여 에너지 시민교육 1억 원,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 사업 5개 마을 5억 원, 시민 햇빛발전소 설비 지원 사업 약 8억 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약 5억 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축 재정으로 미 사업 중에서 감액되거나 아예 삭감된 사업이 있어 시민 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과 활성화도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시민 참여형 사업은 적은 규모일지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지역 인식 개선 효과 등을 생각한다면 작기만 한 사업은 아닙니다. 첫째로 4대 특구 사업에는 분명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판교밸리를 모델로 하는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의 경우에도 신기술, 신산업의 R&D, 혁신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둘째로 민관, 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이끌어올리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사업별 전략 방향 논의를 위한 TF팀 구성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제8차 임시회가 광주광역시의회 주관으로 11월 1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발전이란 뜻을 함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시도의회 의장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3년 개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모두 잊고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며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